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동남아 시장이 중공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Don't say we didn't warn you. 이렇게 씨부리면서 중공이 미국한테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Don't say we didn't warn you.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중공이 인도와 전쟁 개시 전에, 베트남과 전쟁 개시 전에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세 번째 이 말을 미국에게 한 겁니다. Don't say we didn't warn you. 해석하면요, 우리가 분명히 경고했지, 이런 뜻입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떡 봤더니 썩은 고양이 이빨이네요. 이거 미국이 내심 원하던 바가 아닐까요? 미소 대신 이빨 드러내면서 패권 전쟁의 본 게임이 시작되는지 일단 주목이 됩니다. 과연 저 중공 시장을 동남아 시장이 대체할 수 있을지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패권, 슈퍼파워, 1등 자리, 이걸 지키려는 미국과 이걸 차지하려는 중공 간의 이 패권 전쟁, 이 수단 중의 하나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에 따라 볼 때 지금 말이죠. 무역 전쟁은 모두에게 손해다. 이런 그 헛소리, 애송이들이 지금 나불대는데요. 이런 헛소리와 달리 무역 전쟁이 중공에게만 타격을 주고 미국을 비롯한 패권 세력 줄서는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발전, 진정한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즉, 지금부터 중공 봉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동남아 시장이 중공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올린 지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일단 이 5개국 인구 합계 5억 7천만 명입니다. 대략 6억으로 치죠 뭐. GDP 합계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인도 인구 13억 6천만 명, GDP 2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인도 플러스 5는 대략 인구 20억에 GDP 5조 정도입니다. 참고로 일본 GDP 5조입니다. 5조 달러. 자, 중공의 대체 시장으로서 인도 플러스 5개국만 고려하겠습니다.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이런 여러 그 국가들 고려하면은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아직은 이런 나라 포함 안 해도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곳은 이미 선진국권이잖아요. 그래서 중공 대체지에서는 일단 고려 안 하는 거죠. 중공 시장 인구 대략 14억에 GDP 12조 2천억. 자칭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아주 자부심 가득합니다. 뭐? 세계 최대 시장? 웃기는 소리. 헛소리 뚝. 가령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를 2287조 원으로 평가를 했는데 얘들 산수질이 맞다 하더라도요. 전제 조건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 시장에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하자원은 아직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무엇이며 시장에 접근한다는 것이 뭡니까? 패권국 미국이 시장을 조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편입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글로벌 선수들 몸값 한번 보십시오. 중공의 틴센트, 알리바바 대략 460억 불대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미국이 깔아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퇴출당해버리면 끝이죠 뭐. 가령 화웨이나 GT 걸 한번 보십시오. 저 중공시장은 관세로 지금 포위된 상태입니다. 시장 접근이 그만큼 차단된 겁니다. 비유적으로 25% 관세 때렸다면 25% 시장 접근 차단된 겁니다. 이것을 꼼수로 탈출구멍 내지 못하도록 첨단 신무기, 통화보조금에 상교관세 때리는 이 신무기까지 딱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시장 열어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등신들이 말이죠. 살아남으려면 미국과 어떻게든 빨리 합의를 해서 이 장벽을 벗겨야 합니다. 그런데 썩은 이빨 드러내면서 대들고 있잖아요. 예. 중공 GDP 12조. 이거 거품 엄청 날 겁니다. 그래서 거품 좀 걷어내고요. 대략 10조 정도 인정해줘도 저는 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보다는 트럼프가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또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진핑 이 친구야. 자꾸 나한테 대들지 말어. 그러다가 너 크게 다친다고. 응? 관세 매겨도 미국은 영향 없어. 응? 그런데 너 그 기업들 꼬라지 한번 봐. 관세 폭탄 피난 보따리 싸고 난리 났잖아. 안 보여 너? 응? 중공 피난 행렬 미어진다고. 응? 관세 무서워서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떠난다고 이 친구야. 어? 미국 와서 만들면 제일 좋고. 자, 이러고 있습니다. 저기 트위터로 이렇게 밝혔죠. 예. 중공서 만들면 관세 물리는데 왜 그곳에 있겠습니까? 임금도 더 비싸고요. 중공 양아치들 갑질도 지랄 같잖아요. 예. 그래서 중공에는 앞으로 더 투자 안 하고요. 있는 기업도 떠난다는 겁니다.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요. 토종 기업도 떠나고요. 부자들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롯데 신동빈, 예? 트럼프가 오벌 오피스에 초대해갖고 같이 환담해 준 거 아닙니까? 화기애애하게. 중국 철수에 대한 사례는 너무 많고요. 이제는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스톱하고요. 떠난 기업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기사 한번 볼게요. 떠난 기업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 우리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기사 최근에 제가 지금 세 번째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전쟁 반사 이익으로 GDP가 최소 0.1%포인트 올랐다는 이런 보도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큰 반사 이익 보는 거 아닌가 짐작됩니다. 최근 베트남 투자, 생산, 수출, 데이터 이건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되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다른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중공 대체지로 경제 활성화된다고 일단은 추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추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앞으로 기사를 가지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 중공에서는요, 투자 감소,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수출 감소, 소득 감소, 소비 감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공 소비 시장 쪼그라드는 거죠. GDP 쪼그라들고요. 동남아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 늘고 그러면 생산 늘고 고용 늘고 수출이 늘고 그래서 소득이 늘고요. 소득이 는다는 것은 GDP가 는다는 겁니다. 국민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득 늘면 소비도 느는 거죠. 그래서 소비 시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중공 내수수로 드는 거 동남아 대체 시장에서 소비 증가로 만회되는 겁니다. 지금 그 동남아에는요, 잉여 인력이 많습니다. 여기에 돈과 기술을 투입하면 경제 성장은 그냥 비약적으로 이런 걸 스카이라켓 이렇게 표현을 하죠. 치솟아 오르는 거. 네. 최근에 스카이라켓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게, 히토리오 기업들 주가 어저께 10% 폭등한 거, 여기에 스카이라켓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죠. 그러니까 중공이 잘나서 과거에 고도 성장한 거 아니고요. 중공의 그 실업자 넘칠 때 거기에 서방의 돈과 기술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하던 거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중공에 투입하였던 자본과 기술을 이들 나라로 투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도 플러스 5, 가령 이들 국가가 연평균 10% 성장해서요, 7년만 돌리면은 GDP가 대략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5조에서 10조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중공은 쪼그라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공 쪼그라드는 거 이런 인도 플러스 5에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중공은 비실비실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헤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계속 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나면 절대적으로 쪼그라드는 것이고요. 다른 데에서 가령 3%, 4% 성장하는데 중공 뭐 겨우 1% 성장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쪼그라든 거죠. 네.
그동안에 미국 등 서방 경제권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중공시장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중공이 쪼그라드는 것보다 동남아가 살아나는 정도가 더 크면 그만큼 세계 경제에 좋은 겁니다. 예. 동남아 성장보다 더 많이 쪼그라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공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테니까요. 예. 중공을 떠나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유인데요. 중공도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초고속으로 진행 중입니다. 멀지 않아 인구절벽 닥친다는 겁니다. 인구절벽 닥치면 바로 소비절벽으로 이어지죠. 경제적으로는. 네. 즉 넓고 비실비실대는 사회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남아는 젊고 아주 활기찹니다. 즉 성장하는 사회입니다.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됩니까? 당연히 중공 떠나서 동남아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 이런 예상대로 된다면 중공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겠죠. 뭐 부도에, 실업에, 물가고에 밀란이 빈발하겠죠. 이게 다 공산당 빨갱이 새끼들이 패권 노름질을 하다가 쳐맞아갖고 우리까지 뒤지게 된 것 같다. 이걸 깨달은 중국 사람들이 뭐 공산당 몰아내버리겠죠. 그래서 중공이 해체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 그리고 진정한 개혁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즉 지금의 저 중공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당치, 종신 독재자가 지배하는 인치, 부패한 관료가 지배하는 관치, 이렇게 특징되는데, 이런 당치, 인치, 관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치가 이루어지는 시장, 그래서 자유로운 중국 시장이 열리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등 시장 질서 이 유지 세력들은 또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닫혔던 시장을 다시 여니까요. 동남아는 계속 발전하고요. 중국도 다시 발전하고요. 그래서 같이 발전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해피엔딩, 중공 독재 세력은 잘가 지옥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주식시장 출렁거리는 거 너무 과하게 지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여유 자금으로, 그러니까 한국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 주식 신나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걱정 안 되고요. 예, 신납니다. 무역전쟁 이거 미국이 더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망하려고 이런 거 할까요? 예.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 결국 미국이 잘 될 때 같이 묻어가는 거죠. 예. 유물론에 기초해서 공산당 종신독재, 인권 말살하는 중공이 패권국 되는 것보다 인권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유지하려는 미국이 패권국가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더 좋습니다. 예. 유물론이 뭡니까? 인간의 본질은 우주의 먼지들이 우연하게 저절로 서로 뭉쳐서 우연하게 저절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우연한 일이 자꾸 일어나서 그래서 지렁이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인간이 되는 거다. 뭐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질에 사람들 막 잘 넘어가더라고요. 예, 예. 학교 선생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말이죠. 예. 인간의 본질이 먼지 찌끄러기에 불과하다는 공산주의자들이 인권을 존중할 이념적 근거가 저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과연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 예? 그리고 그 인권이 상대적 인권이 아니라요. 절대적으로 그 인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의사에 따라 창조된 것이라는 거, 이거 깨달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이념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로서 확인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